2학기 사회 시간입니다. 친구들, 방학 잘 보냈나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지요? 이제는요, 새로운 2학기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늘 항상 디지털 교과서를 보여드리면서 수업하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아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랑 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물론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더 친구들이 세세하고 영상을 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고 싶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꼭 다운받아 보기를 선생님이 권장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2학기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그리고 1단원, 대단원 1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사실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요. 여기 초록 색깔 박스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사는 곳, 경제 활동, 사회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생활 모습의 차이와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이 세 줄이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을요, 하나로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을 진짜 딱 2문장으로 완성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요, 이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사람들의 경제 활동, 그건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사회 변화는 3단원인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단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사회는 우리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2학기 때는요, 좀 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런 것도 존중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것이 이 2학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단원이 있는데요. 각 단원마다 2개의 소단원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원 보겠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인데요. 첫 번째 소단원은 촌락과 도시의 특징이에요. 촌락이 무엇인지, 도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입니다. 이 함께 발전한다는 건 서로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무엇을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발전한다고 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2단원에 가볼게요. 자, 2단원은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첫 번째가 경제활동과 현명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의 주변은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것도 선택일까요? 그렇죠, 선택이죠. 내가 엄마가 주신 용돈이 있는데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아니야, 나는 사회 공책 정리를 하고 싶어. 사회 공책을 사야겠어. 자, 용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선택일까요? 네, 선택이겠죠. 소단원 두 번째에서는요,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 생산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떤 교류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대단원 세 번째는요,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이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소단원은 사회 변화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저출산이라던가 고령화 문제,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우리도 원격 수업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은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것이 차별이고 또 어떤 것이 좀 편견인지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겠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내용을 3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사회 2학기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단원 내용 6쪽부터 9쪽까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은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늘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관찰해 보라고 하죠. 여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지 교과서에 그림에 다 힌트가 나타나 있어요.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촌락이 무엇이고 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 그림 관찰할 시간 선생님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관찰해보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자, 우리 6쪽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요. 네,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이 보여요. 저는 넓은 들판에서 벼농사를 지어요. 예, 넓은 들판에서 벼농사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7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저는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요. 아, 지금 자세히 트럭을 살펴보니까 배추도 있고 쌀도 있고 생선도 있고, 보니까 뭐 토마토 같은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사과인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옮기는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 볼까요? 저는 학교를 다녀요. 네, 학교를 다니는 우리와 같은 학생이 보이고,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해요. 네, 시청에서 일을 한대요. 자, 지금 보니까 6, 7쪽에 이 촌락과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뉩니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은 각각 무엇일까요? 촌락과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지역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우리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촌락과 도시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 살다 보면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확인하고 해결 방안,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것이 이 1단원의 내용입니다. 6쪽에 있는 그림들은 촌락과 도시 중에 혹시 어떤 곳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촌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7쪽은 촌락과 도시 중에 어디의 모습일까요? 네,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딱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둘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이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집을 먼저 한번 볼까요? 촌락에 있는, 6쪽에 있는 촌락에 있는 집들은 좀 높은 건물이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 도시에는 보니까 아파트나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촌락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네요. 도시는 어떤가요? 도시는 그렇지는 않네요. 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쪽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림이 아마 5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사진은 충청남도 아산시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요, 논이에요. 벼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상남도 통영시래요. 와, 바다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강원도 정선군이래요. 뭐가 많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산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바다도 보이는데, 아까 통영같이 바다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통영과 다른 건 높은 건물들이 있고 공항도 보여요. 이 밑에 보니까. 그렇죠. 또 막 유람선, 커다란 유람선이 옆에 정박해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사진을 볼게요. 예, 5번째 사진은 서울특별시 여의도인데요. 와, 건물들 높이가 다 어떤가요? 네, 굉장히 높죠. 우리 첫 번째, 이 충청남도 아산시 같은 곳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농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 통영시 같은 곳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어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강원도 정선군 같은 곳은요, 우리가 산지촌, 산지에 있는 촌이라고 해서 산지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전라남도 여수시 이런 것은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얘 위치가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위치가. 또 이 서울특별시 여의도도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네, 사는 모습들이 아마 제각기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그 1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9쪽에 가기 전에요. 이 9쪽은 꼭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1단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단원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떠오르는 것을요,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인드맵 하는 방법은 우리 1학기 때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다르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촌락이 무슨 뜻일까요? 네,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이용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산업과 소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곳을 도시라고 합니다. 교류라는 말도 아까 선생님이 얼핏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교류라는 건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아까 가운데 보니까 여기, 저는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요. 네, 이 부분들 봤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걸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물건이 가는 교류도 있고요. 문화가 오고 가는 교류도 있어요. 예,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꼭 마인드맵을 간단하게라도 완성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촌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